자, 오늘은 리스크5 어셈블리어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책의 챕터 3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어셈블리는 우리가 앞에서 전체적인 요약에 대한 내용을 볼 때 다 했던 부분이지만, 이제 어셈블리어만 따로 떼서 보는 이제 이런 내용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C 언어에서부터 시작해서 최종 기계어까지 나오는 과정 중에서 알아야 되는 내용들,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프로그램이 변환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여기에 있는 그림처럼 이 과정을 거치게 돼요. 자, 처음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요즘에는 그 기계어를 프로그래밍하는 경우도 당연히 확실하게 드물겠지만 어셈블리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하는 경우도 상당히 드물어요. 대부분의 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C 언어 기반에서 프로그램이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C 언어의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우리 보통 알고 있는 뭐 메인 함수에서 어쩌고저쩌고 프린트 f 헬로 월드, 자 이렇게 해서 뭐 끝나는 이런 C 언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일 이름을 뭐 f라고 했을 때 보통 확장자로 .c라고 하는 그 확장자를 사용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된 프로그램을 컴퓨터, 즉 기계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겠죠. 기계가 이해하는 기계어까지 변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첫 번째 컴파일러라고 하는 그 툴이 하는 일은 뭐냐면 C 언어를 입력으로 받아서 어셈블리어를 출력으로 내놓게 돼요. 즉 예를 들어서 우리 리스크 같은 경우 add x2, 3, 4 뭐 이런 식으로 lw x3, 10x5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이제 어셈블리어로 된 코드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셈블러라고 하는 툴이 이렇게 된 어셈블리어를 기계어로 바꿔주는 거예요. 즉 우리 바이너리 이진수로 인코딩하는 걸 배웠었죠. 저번 시간에 했었고 우리 이전 내용에 대해서도 인코딩이라는 내용을 얘기했었는데 그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어셈블리어는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에 해당하는 거고 사람한테 가까운 언어고 기계가 이해할 때는 이런 식으로는 기계가 이해할 수 없겠죠. 이진 데이터로 바꿔줘야 돼요. 즉 기계어로 000110011 이런 식으로 기계어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어셈블러가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머신 코드에 해당해요. 기계어에 해당하고 그걸 우리가 오브젝트 파일이라고 불러요. 오브젝트 파일. 그래서 .5로 표시되는 거죠. 자, 리눅스하고 유닉스 계열에서는 .c, .s, .o 이렇게 표시가 되고 윈도우즈 계열에서는 .c, 그 다음에 어셈블리는 보통 .asm이라고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코드는 .obj. 윈도우즈에서는 세 자리 확장자를 쓰는 게 일반적인 규칙이에요. 옛날 잔재죠. 도스 시절에 파일 이름은 8자, 확장자는 3자, 8.3 규칙이 있었는데 그 규칙을 많이 따라요. 물론 C 같은 경우는 좀 예외적인 내용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윈도우즈는 확장자를 사용하게 돼요. 자, 여기는 리눅스나 유닉스 계열 이런 애들이 이런 확장자를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오브젝트 파일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게 최종 코드는 아니에요. 이게 최종 코드가 아니고 마지막에 링커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고 최종 실행 파일이 나오게 돼요. 링커라고 하는 애는 여러 오브젝트 파일들을 모아서 하나의 파일로 연결해 주는 애예요. 여기서 이 링크라는 이 뜻은 뭐냐면 링크라는 건 연결이잖아요. 뭐와 뭐를 연결하는 거죠. 즉 함수 또는 전역 변수 이런 메모리에 올라가는 데이터들, 즉 주소를 이용하는 애들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자, 실제 여기 안에 보면 우리 C 언어에 보면 여기 printf라는 함수가 있죠. 자, 그러면 printf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만든 함수가 아니잖아요. 여기 라이브러리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printf가 있고, 자, 여기서 내가 만든 메인 함수가 여기에 있어요. 그럼 링커가 쭉 프로그램을,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메인 있어야지 메인 함수를 쫙 넣을 거예요, 코드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printf 집어넣을 거예요.
자, 메인 함수 중간에 보면 printf 함수를 호출하겠죠. 헬로 월드에서 가 있잖아요. 이거. 자, 여기서 호출하는 부분인데 여기 printf가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시작 주소. 예를 들어 이 시작 주소가 2000번지라고 한다면 2000번지로 호출하도록 여기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printf가 어디에 올지는 알 수가 없어요. 메인 함수가 더 길어지면 printf는 더 뒤에 오겠죠. 2100번지가 될 수도 있고 2200번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printf의 위치는 미리 알 수가 없어요. 즉 오브젝트 코드를 만들 때 printf의 주소가 어딘지는 알 수가 없어요. 다 만들어진 다음에 링커가 하나씩 메모리에다 이렇게 붙여놓기 시작하다 보면 printf의 주소가 결정이 나겠죠. 그럼 그때 이거를 여기다가 이쪽에서 호출해 주도록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링커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링커라는 것은 링크 에디터, 이 링크들을 수정하는 애예요. 링크를 수정하는 애. 그래서 최종적인 마지막 실행 파일 a.out이라고 하는 실행 파일이 나오죠. 윈도우즈에서는 이거를 a.exe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윈도우즈는 보통 리눅스에서는 a.out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돼요. 여기 이제 실행 파일이에요. 이 부분이. 그리고 이제 로더를 통해서 이제 메모리에 적재가 되고 메모리에 올라가고 그다음에 그 메모리에서부터 차례차례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이 과정을 거쳐서 프로그램이 변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이 아키텍처를 만들었으면 리스크5라고 하는 아키텍처를 만들었는데 자, 이렇게 만들었으면 어셈블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어셈블러를 만들어야 돼요. 물론 링커도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보통 어셈블리어를 요즘 직접 프로그램하지 않기 때문에 컴파일러까지 나와줘야 돼요.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앞에서 개발 툴이라고 부르죠. 개발 툴, 개발 도구,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들이 있어야 우리가 이제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되는 거겠죠.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C 언어를 배웠는데 이제 보통 학부 대학 1학년 때 C 언어를 배우죠. 그 변환 과정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 없잖아요. 그냥 컴파일러의 빌드 버튼 누르면 알아서 코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실행이 됐죠. 실제로는 내부적으로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자, 리스크5의 레지스터를 보게 되면 우리 저번 시간에도 레지스터에 대해서 좀 봤지만 일단 레지스터가 X0에서부터 시작해서 X31번까지 총 32개의 레지스터가 있어요. 자, 여기 F로 시작하는 애들은 부동 소수점. 소수점을 사용하는 명령어 집합이 있을 때는 이 레지스터를 사용을 해야 돼요. 위에 있는 이 X라는 애들은 정수 레지스터예요. 얘는 부동 소수점 레지스터. 이렇게 둘 사이에 분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아래 얘는 아무나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부동 소수점 플로팅 포인트 유닛. 우리 뒤에 보면 RV32FD가 있어요. 플로팅 포인트하고 더블 타입, 얘를 지원하는 명령어 집합이 들어갔을 때 얘들은 그때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봤는데 얘에 대한 또 다른 이름들이 있었죠. X0는 제로 레지스트라고 해서 하드와이어드 제로, 하드웨어적으로 0으로 고정되어 있는 애예요. 그 다음에 X1은 RA라고 해서 리턴 어드레스로 사용할 거예요. SP는 스택 포인터, 그 다음에 글로벌 포인터, 스레드 포인터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이제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X10번 이 녀석들 10, 12 이 녀석들이 매개 변수로 사용된다고 했죠. 컴파일러에서 얘를 매개 변수로 사용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 함수 호출로 해서 보존이 되느냐 이거 있죠. 함수 호출을 해서 갔다가 돌아왔을 때 보존이 되느냐 보존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두 가지 종류의 레지스터를 부르는데 템포러리 레지스터, 임시 레지스터와 보존 레지스터. 템포러리 레지스터 임시, 보존 레지스터는 세이브드 레지스터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보존이 되느냐? 그러면 보존 레지스터. 그렇지 않고 보존되지 않는 애들은 임시로 사용하는 거, 임시 레지스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yes하고 no가 있는데 no는 임시 레지스터가 되는 거고 yes가 되면 보존 레지스터들이에요. 세이브드 레지스터. 이렇게 보존되는 애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사용할 때 이거는 물론 이건 누가 사용하는 관점이냐면
컴파일러 관점이에요. 컴파일러 관점이에요. 컴파일러가 있을 때 이렇게 이제 쓰는 거를 결정하는 거지. 어셈블리 단에서는 내 마음대로 써도 상관없어요. 어셈블리에서는 내 마음이에요. 어셈블리에서는 내 마음대로 쓰는 거고, 컴파일러가 얘를 이런 용도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컴파일러에서. 그래서 그걸 혼동하면 안 돼요. 내가 만약 어셈블리 프로그램을 나는 작성할 거야. C는 상관없어. 그러면 이 레지스터 이거 이름을 내 마음대로 쓰면 돼요.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고 이제 컴파일러도 내가 감안을 해서 컴파일러에서도 쓰고, 예를 들어 어셈블리어도 쓰는데 C 언어도 이용을 할 거고 어셈블리어도 쓸 거야. 그럼 여기 맞춰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맞춰서.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그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자, 보존 레지스터는 또 다른 걸로 콜러 세이브 레지스터 라고 불러요. 임시 레지스터는 콜리 세이브드 레지스터. 자, 콜러라는 것은 호출자, 함수를 호출하는 애예요. 콜리라는 애는 호출받는 애, 피호출자죠. 피호출자에서 저장하는. 그러니까 호출자가 저장하는 레지스터, 호출자가 저장하기 때문에 레지스터가 보존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호출자에서 저장 안 하기 때문에 콜리에서 저장하는 레지스터, 얘들이 임시 레지스터가 되는 거죠. 이런 애들은 임시 레지스터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프로시저 호출, 함수 호출해서 갔다 왔을 때 저장이 되는 애들, 보존되는 애들, 이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제 누가 백업을 할 거냐, 이걸 이제 담당을 하게 되는 거죠. 콜러가 백업하는 역할을 할 거냐, 콜리에서 백업하는 역할을 할 거냐, 그걸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컴파일러가 C 언어를 사용할 때는 컴파일러에서 알아서 이거를 백업하고 리스토어, 복구를 해줘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내가 쓰는 이제 얼마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느냐, 이걸 이제 결정해 주는 게 이 보존 레지스터냐 임시 레지스터냐,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봐야 될 게, 그 다음에 이제 플로팅 포인트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나중에 우리 다음 뒤에 나오는 챕터에서 나오는 레지스터들인데, 일단 여기에 같이 이제 포함을 시켜 놓은 거예요. 뒤에 레지스터 그 부동소수점 연산 여기 들어가는 곳에서 더 자세히 볼 수가 있겠죠. 자, 좋고. 자, 그러면 결국에 이제 함수 호출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C 언어에서는 가장 복잡한 부분이에요. 함수 호출. 그래서 함수 호출을 했을 때는 뭐가 돼야 되냐면 레지스터에 대한 저장이 돼야 돼요. 레지스터를, 그러니까 방금 보는 것처럼 그 콜러 세이브 레지스터, 콜리 세이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레지스터를 저장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레지스터는. 왜 그러냐면 함수가 호출이 됐다가 돌아올 때 그 레지스터들이 보존이 돼 있어야 되겠죠. 값들이 보존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관리하는 게 뭐냐면 결국 스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관리를 하게 돼요. 자, 뒤에 이제 좀 나오긴 하는데, 이 함수라고 하는 것을 관리하는 부분은 스택을 통해서 관리를 하게 돼요. 함수 관리. 이 스택이라는 것의 정확한 명칭은 런타임 스택이에요. 그래서 함수가 호출되면, 자, 예를 들어 main이라는 함수에서 f1을 호출했어요. 얘에서 f2, f3를 호출했어요. 자, 그럼 f3가 끝나면 f2로 가야 되고, f2가 끝나면 f1으로 가야죠. f1이 끝나면 main으로 가야 돼요. 자, 이렇게 불렸다가 되돌아가는 이 순서를 보니까 뭐하고 똑같냐면, 자, 우리 이만큼 main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만큼을. 자, 그 다음에 F1이 호출돼서 F1이 메모리를 쓰고 있어요. F2, F3. 자, 이렇게 호출된다면 쭉 위로 호출돼서 올라갔다가 다시 그대로 내려오는 거죠. 이게 마지막에 들어간 rest in, first out 구조로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구조가 스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스택을 이용해서 구현을 하게 되면 완벽하게 함수 호출을 그대로 호출했다가 다시 되돌아온 순서를 구현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거 이름을 런타임 스택이라고 부르고 그냥 줄여가지고 스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택으로.
그래서 그 스택을 관리하기 위한 스택 포인터, 요 녀석이 이 레지스터에 마련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SP라는 이름 여기 보면 앞장 자 스택 포인터가 여기 있죠. X2가 요 놈이 스택 포인터예요. 요 놈. 자 그래서 SP 스택 포인트에다가 프레임 크기만큼 뺐어요.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요 녀석이 하나의 프레임이에요. 즉 함수당 사용하는 내용 이만큼 요게 한 프레임이에요. 요거 함수마다 크기가 달라요. 프레임이. 왜냐면 그 함수에서 얼마나 많은 레지스터를 사용할 거냐 이거에 따라 프레임 크기가 달라요. 또는 그 안에 지역 변수가 몇 개가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함수마다 프레임의 크기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프레임 사이즈라고 이제 그냥 가정하고 실제로는 숫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만큼을 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스택 포인터가 예를 들어 여기에 스택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었다면 프레임 사이즈만큼 빼면은 스택 포인터가 여기를 가리키겠죠. 여기를. 요게 빼져서 이쪽으로 간 거예요. 요만큼이 증가한 거죠. 요만큼을 쓰겠다는 거예요. 요만큼을. 그리고 이제 이만큼이 스택이기 때문에 자 스토어 워드 RA를 프레임 사이즈의 마이너스 4만큼 SP 그러면 요쯤 되겠죠. 빼서 4를 뺐으니까 여기서 여기다가 RA를 저장해요. 그리고 또 저장할 거 있으면 여기다 쭉쭉 저장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저장해 놓는 거예요. 요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만큼을 함수의 프롤로그라고 불러요. 프롤로그. 그러니까 함수가 시작하기 전에 해야 될 일들. 함수 프롤로그. 여기 있게 되는 거죠. 자, 백업해야 될 게 있으면 여기 더 계속 추가하면 돼요. 여기다가 필요하다면 다른 레지스터도 백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함수의 내용이 실제 나와요. 함수 내용이 쭉 나오고 자,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얘의 반대 작업이 동작하게 돼요. 이거의 거꾸로. 이렇게 백업해 놓은 순서의 이제 반대대로 여기는 지금 이거 RA만 백업했기 때문에 자 마지막에 끝나기 전에는 로드 워드 그 위치에서 읽어다가 다시 RA에다 저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SP를 다시 프레임 사이즈만큼 더했죠. 크기만큼. 그럼 원래 위치로 쇽하고 이쪽으로 돌아가겠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리턴하고 돌아가면 끝나는 거예요. 요만큼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를 일제 요거죠. 여기를 함수의 에필로그라고 불러요. 함수가 끝날 때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작업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리프 함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리프 함수라는 것은 함수의 제일 마지막 끝단 나뭇잎 끝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안에서는 함수 호출이 없어요. 그럼 뭐 보존해야 될 게 없죠. 만약에 이제 그 지역 변수가 더 적다면 이 함수는 굉장히 간단해져요. 즉 이런 함수들은 함수의 프롤로그하고 에필로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백업할 게 없으니까. 더 이상 함수가 이렇게 넣는 이유는 뭐냐면 이 함수 안에 또 다른 함수가 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백업을 해놓는 거예요. 이 함수가 끝나고 돌아갈 때 함수를 보존하기 위해서 백업을 해놓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이상 내가 함수가 추가적으로 가는 함수가 없다. 그럼 백업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쓰고 가면 되는 거죠. 뭐 그렇게 이제 사용되는 리프 함수에는 함수가 굉장히 간단해져요. 이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함수에는 프롤로그하고 에필로그가 있어서 그 사용하는 레지스터들에 대한 백업, 그 다음에 함수를 다 사용한 다음에 다시 복구, 요 과정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요 레지스터들, 이 레지스터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크로스 콜에 대해서 이 프리저브 안 되는 애들, 자 여기 논인 애들, 이런 애들은 만약 내가 사용한다면 반드시 백업을 해놔야 돼요. 백업. 자 그런데 이걸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 yes하고 no를 보면 뭔가 연속적이지 않죠. 연속적으로 yes하고 no가 없고 끊겨 있어요. 중간중간에 no가 있고 yes가 있고 섞여 있어요. 자 이거 이유는 뭐냐면 우리 나중에 나오겠지만 레지스터를 이 아키텍처를 인베디드 시스템용으로 작게 만들려는 그 또 구조가 있어요. 걔네들은 레지스터가 16개를 갖고 있어요. 16개. 여기 중간쯤 되겠죠. 여기서 딱 끊기는 거예요. 이 중간에. 그래서 걔네들 때문에 이렇게 끊기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기 뒤에 18개 얘네들이 추가가 된 거예요. yes, no 이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딱 될 수 있게. 그래서
이제 그 임베디드용 리스크5 얘네들 위해서. 얘네들은 레지스터가 16개짜리이기 때문에 레지스터 32개를 안 쓰고 16개만 써요. 왜냐면 작은 아키텍처를 설계하기 위해서. 그래서 걔네들하고 같이 호환성을 유지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어떤 연속성이 없이 예스하고 노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게 되는 이런 현상이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셈블리에서 보게 되면 어셈블리에는 의사명령을 하는 게 있어요. 수도 인스트럭션이라고 하는데 뭐가 스펠이 잘못된 것 같다. 수도 명령이 틀린 FESE 스펠이 잘못됐어요. 스펠이 잘못됐네요. 고쳐야 되겠다. 자, 의사명령어라고 해서 수도 인스트럭션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던 게 모든 ISA의 전체 내용이에요. 모든 ISA에 대한 내용이고 근데 실제 이 ISA에 대한 내용이 이거죠. 그렇죠. 뭐 이상하지? 아, 이게 두 개 바뀌었구나. 수도 인스트럭션. 자, 모든 ISA는 우리가 이제 봤고 그걸 가지고 몇 가지를 조합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명령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하드웨어적인 명령은 아니에요. 얘는. 그러니까 의사 명령어는 수도 인스트럭션이라는 건 뭐냐면 반 명령어. 우리말로 더 정확히 하자면 그러니까 의사 명령어라는 걸 이 의사라고 하는 뜻을 그러니까 실제는 존재하진 않는데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노이라는 명령어. 이건 노 오퍼레이션이에요. 노 오퍼레이션. 즉 아무 짓도 안 한다는 거죠. 명령어를 수행해도 전체에 아무 결과를 영향을 안 미치는 거. 즉 레지스터에 아무것도 안 써지고 메모리에도 아무것도 안 써지는 명령어. 그러니까 명령어를 실행시켜도 아무 변화가 없는 거죠. 노비라는 명령어가 가끔 필요해요. 무한루프 돌던지 이럴 때. 자, 그거를 우리가 별도로 노비라는 명령어를 만들 필요 없이 자, 여기 보세요. add i인데 x0 레지스터 값이 뭐죠? 하드와이어드 제로죠. 0. 거기다 0을 더했어요. 그리고 여기다 x 제로에다 대입했어요. 그럼 아무 변화도 없겠죠. 이게 노 오퍼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이 노비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얘는 실제는 뭐냐면 요걸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걸로. 자, 우리가 어셈블리 프로그램을 짤 때는 노비라고 하는 명령어를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쓰면 실제로는 어떤 명령어로 사용되냐면 add i에 x0, x0, 0 요게 쓰인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게 의사명령이에요. 명령어. 자, 그 다음에 negate 부호를 바꾸는 거죠. RS의 부호를 바꿔서 R 뒤에 집어넣는 거예요. 자, 이런 명령어 우리 없었죠? 저번 시간 볼 때랑 예전에 볼 때 이런 명령어 없어요? 이런 명령어는 뭐하고 똑같냐면 자, subtract라는 명령어는 있었어요. x 제로면 0이죠. 0에서 RS를 빼면 음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R 뒤에 접어넣으면 바로 니게이션이 되는 거죠. 부호 바꾸는 명령어. 이게 되는 거잖아요. 즉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애는 실제 ISA에 존재하는 명령어. 자, 이거는 존재하진 않지만 우리가 편의상 어셈블리 프로그램을 짤 때 좀 있으면 편한 것들 있잖아요. 사용하기 편한 거. 그런 애들을 여기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여기 보면 B, N이 제로 이런 것도 없었잖아요. 이거는 이거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존의 하드웨어 명령어로. 그 다음 특히 많이 쓰이는 게 이런 점프. 특정한 옵셋으로 점프하는 거. 그 다음에 리턴. RET라는 거. 함수가 끝날 때 쓰는 거. 우리 함수 끝날 때 이렇게 사용했죠? 이거 썼잖아요. 그 다음에 점프 명령어. unconditional 무조건 분기할 때 요 JAA를 이용했는데 JAA라는 것은 점프 앤 링크잖아요. 점프하면서 함수 호출도 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만능이에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더 익숙한 명령어. 그러니까 이런 명령어들은 옛날에 MIPS나 ARM 이런 데 다 있는 어셈블리 명령어예요. 그러니까 그걸 굳이 하드웨어로 별도로 만들 필요 없는 거죠. 이렇게 쓰면 어셈블러가 요걸로 바꿔서 코드 생성을 하는 거예요. 기계어 생성을. 그러면 모든 목적을 다 달성했잖아요. 어셈블리 프로그래머 또는 컴파일러 만드는 사람은 편하게 그냥 이거 쓰고 그 다음에 어셈블러가 알아서 있는 내용으로 바꿔주는 거.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만족스럽겠죠.
그래서 이런 수도 인스트럭션이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훨씬 많은데 그거는 이제 저 책 교재 그림 3.3과 3.4 여기에 이제 그 리스트들이 있어요. 많은 리스트들이 그걸 참조하면 돼요. 그래서 이 수도 인스트럭션이라는 거 요게 있다는 거 이거를 이제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이 변환되는 과정을 한번 좀 볼게요. 자, 첫 번째 C 언어로 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가정을 해요. include하고 standard io.header 파일이 있고, 자, 메인 함수가 이제 들어갔어요. C 언어에서는 메인 함수가 모든 거의 시작이죠. 자, 그 다음에 print f를 호출했어요. 자, 그리고 매개 변수가 hello하고 이만큼 따옴표로 돼 있죠. 다음 world, 자, 이렇게 두 개의 매개 변수가 들어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return, 0 리턴하고 끝나는 C 언어 함수예요. 자, 이 C 언어 함수를 컴파일러를 거치게 되면 어셈블리어로 나오겠죠. 어셈블리어로 나온 내용을 보면 자,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일단 우리 이 부분 뒤에 좀 설명을 할게요. 이건 이제 어셈블러의 GC어라고 하는 건데 GC어가 있고, 자, 메인 함수가 여기서 실행을 해요. 이렇게 점 콜론으로 돼 있으면 얘는 우리 보통 레이블이라고 그랬죠. 주소를 이제 가리키게 되는 거, 주소. 여기 주소가 이제 이 값을 내가 여기에 주소, 이 주소가 여기 이제 레이블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소를 가리켜야 되는데 메인이라는 함수가 나중에 어디에 배정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 1000번지부터 시작할지 2000번지부터 시작할지. 그래서 일단 심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심볼. 이걸 이제 심볼 테이블에 다 모아 놓게 되는데 심볼 테이블에 메인이라는 애는 어디에 있어? 2000번지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이제 나중에 결정되는 건데 이건 언제 결정되냐면 실제 결정되는 것은 링커가 결정을 하게 돼요. 링커가. 자, 그래서 메인이라고 일단 써놓는 거예요. 어셈블리어일 때는 얘가 시작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얘를 기준으로 만드는 거예요. 얘를 기준으로. 자, 그래서 add i sp-16. 자, 이게 뭐예요? 함수의 프롤로그죠. 16만큼 프레임 사이즈를 스택 포인트를 증가시켰어요. 자, 그리고 나서 sw 스토어 워드 하나를 저장했죠. sp의 12.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래 sp가 여기였다고 가정을 해요. 자, sp 16이 증가돼서 여기가 스택 포인터가 됐어요. 여기가 이제 0이라고 한다면 자, 16 증가가 됐겠죠. 자, 그 다음에 sp가 여기니까 sp 더하기 12면 자, 여기 4바이트 둘, 셋, 넷 여기가 12가 되겠죠. 여기다가 RA를 저장하는 거예요. 여기 4칸에다가 RA가 저장이 되겠죠. 4바이 0, 10이니까 여기가 실제 4죠. 4 0, 1, 2, 3, 4. 왜냐면 지금 현재는 여기잖아요. 스택 포인터가 12를 더했으니까 아래만큼 증가를 해야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백업을 했어요. 자, 두 번째 LUI. 자, 이거는 우리가 주소를 멀리 있는 거를 32비트 주소를 사용할 때 LUI라는 명령어를 이용했죠. 자, 해서 보니까 %hi 이거는 이제 뭐냐면 상위 20비트를 읽어드리는 애예요. 그 다음에 LO는 12비트 하위. 우리 어셈블리 이미디어트 밸류들이 12비트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스트링 1이라고 하는 이 심볼을 스트링 1 실제 어디냐면 여기 보면 여기에 있어요. 레이블 여기에 있죠. 그래서 여기 심볼 스트링 1 그다음에 스트링 2. 자, 이렇게 있게 되는 거예요. 아직은 얘 스트링 1도 어디일지 모르니까 이렇게 심볼로 넣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 주소 값을 상위 20비트를 읽어다가 A0에 넣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위 20비트를 A0하고 더해서 A0에 대입을 했죠. 즉 요만큼 과정이 뭐예요? 이 과정이 이 두 개의 명령어가 이 스트링 1 주소를 A0에 넣는 과정이죠. 자, 밑에 마찬가지로 똑같이 또 스트링 2를 A1에다 집어넣었어요. 자, 이 과정을 왜 할까요? 자, 여기가 매개 변수 1번이니까 A0번을 통해서 전달되겠죠. 얘는 A1번을 통해서 전달될 거예요. 그래서 A0번에 요 문자 hello, %s, 역슬래시 n 요게 하나의 스트링이잖아요. 이 스트링의 주소를 요 녀석의 주소를 A0에 넣어야 되고 요 녀석의 주소를 A1번에다 넣어야 돼요. 그 과정이에요.
그 과정이 요게 스트링 1의 주소를 A0에, 얘는 스트링 2의 주소를 A1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콜 printf 함수 호출을 하죠. 그럼 이제 printf가 호출이 되는 거예요. 이 매개 변수를 가지고 여기에 보면 스트링 헬로 이쪽 그대로 문장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스트링 2는 월드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메모리 영역에 상수로 존재하는 거예요. 상수로 이렇게 있고 이걸 읽어온 거죠. 그리고 콜해서 함수 호출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건 뭐냐면 다 끝났잖아요. 다 끝났으니까 아까 여기 SW에서 해놨던 요거 LW에서 리턴 어드레스를 복구를 하죠. 리턴 어드레스 다시 복구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스택 포인터에 16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스택을 원래 위치로 다시 되돌렸죠. 밑으로. 자, 그 다음에 li, 이거는 이제 이것도 수도 인스트럭션인데 이건 move하고 같은 거예요. load immediate, 상수값을 로드하는 거. li는 요거하고 똑같아요. li라는 명령, 이거는 li는 add 로드니까 뭘로 똑같을까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x3, x2, 0 add i, 이렇게 하면 x2에 0을 더한 걸 x3로 옮기는 거죠. immediate니까 이거다. load immediate니까 add i 3, x 0, 여기 10 하게 되면 x0과 10을 더해서 여기 넣는 거잖아요. 그럼 10이 x3에 들어가겠죠. 10, 여긴 0이니까 얘는 0이니까 10과 더해지면서 여기 넣는 거니까, 즉 요것만 여기다 집어넣는 거 똑같잖아요. 그걸 이렇게 수도 명령어로 수도 인스트럭션을 하나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즉 A0에 0을 읽어드린 거죠. 그리고 리턴한 거예요. 왜 A0에 0을 읽어드려요? 리턴 0이잖아요. 0을 리턴해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 여기 레지스터를 보게 되면, 자, 리턴 밸류가 여기로 A0를 통해서 리턴되죠. 여기 A0, A1 32비트니까 A0. 그래서 A0에다가 A0에 0을 로드하고 그리고 리턴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메인 함수예요. 여기까지가.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얘도 지시어인데, 자, 섹션 arrow 데이터 with only 데이터라는 거죠. 즉 상수 컨스턴트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4바이트 단위로 정렬을 하겠다. 4바이트 단위로. 그래서 이 스트링 1이라고 하는 이 주소 안에 차례대로 hello, 스페이스 %s 느낌표 역슬래시 n, 이게 이제 차례차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월드, 이게 또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어셈블리예요. 즉 컴파일러가 이 코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자, 어셈블러가, 이제 컴파일러가 생성한 코드는 이거예요. 컴파일러가. 그래서 이 컴파일러, 여기 컴파일러예요. 자, 그 다음에 어셈블러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 코드를 이렇게 바꿔주는 애가 어셈블러예요. 그런가. 자, 그래서 여기 보면 add i, 요게 있죠. add i가 여러분들 우리 인코딩 배웠던 룰대로 고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ff010113 이게 나오는 거예요. 16진수 값으로. 자, 메인 시작은 아직은 0으로 돼 있죠.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메인이라고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심볼 테이블 가지고 있는, 아직 2000 안 들어왔고 심볼 테이블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메인, 스트링 1, 스트링 2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메인은 아직 0으로 다 집어넣고, 자, add 요 그대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운 내용 그대로 얘를 인코딩하게 되면, 리스크5로 인코딩하면 얘가 나올 거예요. 요게. 자, 그 다음에 스토어 워드 하면 그대로 얘가 나올 거예요. 요거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코딩 한다는 건 뭐냐면 어셈블러 동작을 여러분들이 지금 수작업으로 인코딩을 다 해본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여기 보면 콜 printf, 요 녀석은 여기 보면 2개로 나와요. 이렇게 2개 코드. 콜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 인스트럭션으로 이 2개였어요. 자, 볼까요? 콜 여기 없네? 없구나. 콜은 2개예요. 그 책 찾아보면. 그래서 이 2개 명령어, 이걸 array에 넣고, 이 아래 상단에 놓고, 그 다음에 JALR, 얘를 이용해서 호출을 하게 되는 거죠. 아직은 이제 0인데 왜 0이냐면 printf도 마찬가지로 심볼이에요. 여기도 이제 하나 추가해야 되겠네. printf.
왜 그러냐면 printf가 몇 번지에 있는지 알 수 없죠. 거기로 점프를 해야 되는데 printf도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에 0으로 놓은 거예요. 0으로. 하지만 이렇게 기억은 하고 있죠. 심볼 테이블로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스트링도 마찬가지예요. 스트링 1, 2 다 0으로 지금 설정돼 있어요. 얘들 보면 다 0이죠. 0. 0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 몰라요. 여기 요 녀석, 요 녀석 심볼들 아직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일단 0으로 놔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로드, add-i, li, lt 똑같이 다 나왔죠. 이렇게 이제 바꿔주는 요거 요만큼 요거 옆에 거는 이제 그냥 보여주는 거고 요게 기계어예요. 그리고 이게 오브젝트 코드가 되는 거예요. 요게 요렇게 저장돼 있는 거예요. 이진 데이터로. 아직 결정 안 된 건 뭐냐면 요 심볼들 위치만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예요. 링크가 안 된 거죠. 자, 그럼 마지막 단계로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가는 게 뭐냐면 링커가 이제 할 일이에요. 링커가 할 일은 뭐냐면 요 지금 0으로 놓은 이 심볼들을 다 주소로 바꿔줘야 돼요. 실제 주소로. 자,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메인 함수의 시작 주소도 0으로 돼 있는데 일단 메인 함수 위치부터 잡는 거예요. 메인 함수 위치를 자 잡았더니 0001 01B0 여기가 이제 시작 주소인 거예요. 이건 바뀔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걸로 이제 정해 놓게 되면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심볼 테이블에 자, 메인이라는 애가 있어야 되고 string 1 2 자, 이렇게 있어야 됐죠. 자, 메인은 결정이 났어요. 0x 0001 01b0 자, 이렇게 났어요. 자, 그 다음에 string 1이 만약에 여기 주소라고 한다면 0x20a10 string 2는 0x20a1c 자, printf는 0x0450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이건 언제 결정이 나느냐. 자, 이렇게 쭉 나누니까 야, 메인 함수를 여기다 갖다 붙일까 하면 메인 함수 크기가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메인. 자, 그 뒤에다가 뭐 예를 들어 얘 같은 경우는 뭐 뒤에 있을 수도 있고 영역이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른 어딘가에 자, string 1 상수 영역에다 갖다 놓고 자, 여기 string 2 그다음 또 여기 뒤에다가 예를 들어 이만큼 printf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코드 영역과 상수 영역이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간격이 먼데 대충 printf는 요 뒤에 달라붙겠죠. 그래서 이 위치가 이제 그때 결정이 나는 거예요. 다 갖다 붙이다 보니까.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못했던 거 해보자 해서 여기 아까 0으로 놨었으니까 이 값을 이제 이걸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여기도 이걸로 바꿔치기 하고 printf도 이걸로 바꿔치기 하고 이 과정이 링킹이에요. 링킹.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오면 링커가 해서 최종 코드 이걸 만들어내겠죠. 이게 최종 코드예요. 최종 코드. 타겟 코드라고 하는 거. 또는 기계어지만 다 이제 배정이 끝난 거예요. 다 배정이 끝난 거. 이 코드가 되는 거죠. 이걸 이제 메모리에 올려서 올리는 과정을 이제 진짜 메모리에 올리는 과정을 로딩이라고 부르고 로딩을 거치게 되면 메모리에 쫙쫙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하게 되면 자, PC라고 하는 프로그램 카운터가 있죠. PC 값이 실제 메인 함수 이전에도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PC 안에 예를 들어 자, 저것처럼 0001 1B0 써놓으면 얘부터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하겠죠. 그럼 첫 번째 명령어 이 녀석을 읽어올 거예요. 얘를 하나 딱 읽어다가 자, 보통 이제 IR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에 집어넣게 돼요. FF010113 자, 들어갔으면 자, 이 명령어가 무슨 명령어일까 하고 해석해 보겠죠. 그럼 우리 폼에서 맞춰서 여기 7비트를 보게 되면 옵코드가 나오겠죠. 요 코드를 보니까 아, 얘는 무슨 명령어구나 하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거죠. 그럼 알면 아, 요런 명령어구나 하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맞춰서 동작을 하는 거예요. 맞춰서. 그러면 PC는 자동으로 이제 증가해서 4가 됐겠죠. 그럼 이제 그 다음 명령어 여기 수행하고 그다음 8 되면 얘 수행하고 C 되면 얘 수행하고 이렇게 차례차례 그 다음 명령어 이 순서로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거. 그게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실행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거죠.
자, 아까 우리가 이제 어셈블리어 GC어를 이제 뺐는데 그건 뭐냐면 어셈블리어를 이제 사용할 때 이거는 뭐 하는 거다 하는 이 지시어예요. 즉 어떤 명령어 인스트럭션이 아니고 어셈블리 코드에 대한 어떤 그 내용들 그거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으로 시작해요. 보통 점 텍스트라고 쓰게 되면 텍스트 섹션이 시작한다. 뭐냐면 코드 프로그램이 여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점 얼라인 2 하면 2의 2승 그래서 4바이트로 정렬을 한다. 보통 이제 바이트 정렬을 하게 돼요. 왜냐면 32비트 아키텍처는 4바이트씩 읽어드려야 돼요. 4바이트씩. 왜 그러냐면 구조가 32비트니까 한 번에 4바이트를 읽을 수 있도록 돼 있겠죠. 근데 위치가 딱 맞춰서 있어야 되잖아요. 반반 섞여 있다거나 그러면 위치가 안 맞으면 정렬이 안 돼 있으면 한 번에 읽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2의 4승으로 정렬을 하라. 그 뜻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녁 심벌이 되는 거고. 자, 섹션에서 arrow 데이터 read only예요. 읽기 전용 컨스턴트 값 그걸 이제 설정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바이트 얼라인 4 하게 되면 이건 이제 4바이트로 정렬을 하라는 거. 이건 데이터의 경우예요. 데이터. 그 다음에 점 스트링은 이제 문자 열을 생성하는 거 이렇게 돼 있고, 그 위에 또 여러 지시어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그림 3.9를 보면 돼요. 여기 앞에 있는 내용은 이런 지시어를 가지고 어셈블리어 내용에 어떤 정보를 제공을 하고 어떻게 코드를 생성할 건지 그거에 맞추도록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메모리 할당을 보게 되면 이거는 꼭 리스크5뿐만 아니라 모든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전체 이제 이 메모리가 있다 치면 자, 0번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로 올라갈수록 이제 커지는 주소예요. 자, 그럼 텍스트 영역이 있어요. 텍스트 여기에는 뭐가 되어 있냐면 코드하고 그다음에 컨스턴트 상수들이 있어요. 코드와 상수. 여러분들 프로그램 짜면 텍스트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스태틱에는 C 언어에 보면 글로벌 베리어블과 스태틱 베리어블들 얘들이 이 스태틱 데이터 영역에 들어오게 돼요. 여기에. 자, 그 다음에 스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런타임 스택이라고 했죠. 함수 관리를 하는 애예요. 함수 관리. 자, 그래서 함수는 늘었다 줄었다 하겠죠. 함수가 호출이 되면 점점 추가 이렇게 될 거예요. 종료하면 위로 올라오겠죠.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다이내믹 데이터라는 것은 힙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는데 힙 영역도 늘었다 줄었다를 하게 돼요. 얘는 뭐냐면 C 언어에서는 new 그 다음에 free 아니 말록 메모리 알로케이션하고 프리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메모리를 할당을 해주고 해제를 하고 그래요. C++이나 자바 같은 경우에는 new delete. 자바는 굳이 딜리트 안 해도 되죠. 딜리트 안 해도 되고 C++ 같은 경우는 new와 delete를 이용해서 할당을 해주고 그 메모리 영역을 해제하고 이렇게 되는 과정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얘도 늘어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R에서 위로 자라고 스택도 자라나는 거죠. 둘이 만나면 절대 안 돼요. 둘이 만나면 서로 간의 메모리 영역을 쓰겠죠. 짓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뭔가 오동작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일반적이고, C 언어에서는 항상 이렇게 C 언어든 뭐든 이제 보통 C 언어가 가장 기본이니까 이런 구조를 가지고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거고, 이런 프로그램의 구조는 지금 현재 모든 걸 써도 다 이런 구조대로 돼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얼마나 더 추상화를 하느냐 여기에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 기본적인 구조는 다 이 모양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 내용이 이제 전체적으로 어셈블리어까지 리스크5의 어셈블리어 내용과 프로그램이 C 언어에서부터 링킹까지 거치는 과정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코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여러분들은 C 언어를 개발하지만 실제 최종 코드는 뭐가 된다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반대로 바이너리로 되어 있는 기계어를 실제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얘를 어떻게 수행할 거냐 이런 부분도 이걸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해서 해보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C를 이용해서 시뮬레이터를 만들 건데, 시뮬레이터 ISA 시뮬레이터예요. 인스트럭션 셋 시뮬레이터라고 해서 ISS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고요.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 그 리스크 5로 된 기계어가 있으면 얘 인풋으로 기계어를 제공을 해요. 그러면 얘가 하나씩 수행을 해서 동작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명령을 하나씩 읽어다가 레지스터 또는 메모리 값을 변경시키겠죠. 그게 실행이에요. 그게 이 안에 시뮬레이터 안에서 레지스터와 메모리 값을 변경시키는 거, 그걸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가상으로 이제 실행을 시켜볼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내용들을 당연히 알고 있어야 이걸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